엄마, 곧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저희가 식사 대접 근사하게 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고 싶으니 다음에 보기로 하고 식사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은 잘 받으마. 먹고 싶은 게 있으니 거기 식사권 니들이 좋아하는 기프티콘으로 보내거라. 그럼 저희랑 같이 가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럴 것 없다. 엄마 생일 미역국도 기프티콘으로 보냈으니 아버지 생신 식사도 그렇게 보내라. 얼굴 볼 것도 없어. 60대 중반의 김숙희 씨는 귀하게 키운 외아들 장가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중매 결혼을 했지만 그만하면 남들 보기에도 부부간의 정 좋아 보일 것이고 숙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신혼 때는 덜어 싸우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나마도 아들 하나 낳고부터는 그다지 싸울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국어교사였고 숙희 씨는 전업주부로 남편 외벌이었지만 외아들 뒷바라지는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웠다는 게 기준이 참 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숙희 씨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평균보다 잘해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도 숙희 씨도 그리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긴 숙희 씨 어렸던 시절만 해도 한창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절이니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지만 좋은 시절을 겪어보니 숙희 씨가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한 것들이 부럽기도 했죠.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숙희 씨와 남편은 그런 마음으로 악기 하나, 운동 하나는 꼭 시키자 했는데 호기심 많은 아들 덕분에 피아노에 첼로, 수영에 축구, 테니스, 검도까지 시켜줬습니다. 경험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능력되는 한 최대로 해줬던 겁니다. 숙희 씨 부부가 조금 더 아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으니 숙희 씨 부부의 능력 이상으로 해줬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지 가정도 꾸렸습니다. 결혼이 좀 늦긴 했지만 요즘 다들 늦게 하는 걸 생각하면 아주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시절에 그 정도만 해도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숙희 씨 친구들 중에도 아직 시집, 장가 안 간 자식들, 아니면 갔다 온 자식들 밥 해주느라 골치 썩는 친구도 있으니 그런 거 생각하면 내 아들은 효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오빠만 둘 있는 집 늦둥이 막내딸로 자라서 그런지 의젓한 맛은 없지만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가끔은 저게 철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짓도 제법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숙희 씨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아들 며느리가 숙희 씨 집에 자주 온다는 겁니다. 아들 며느리가 숙희 씨 집이랑 아주 가깝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요량하면 제법 자주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그래도 며느리들에게 시부모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숙희 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들 며느리, 그 중에서도 특히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숙희 씨와 아들 사이에서 곤란하거나 불편한 일 안 만들고 집에도 자주 와서 얼굴도 보여주니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 일인가 말입니다. 사실 아들 며느리가 숙희 씨 집에 자주 오는 이유에는 숙희 씨 반찬의 지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숙희 씨 음식 솜씨가 좋아서 아들이고 남편이고 간에 숙희 씨 손맛에 길들여져 있으니 외식도 싫어할 정도였답니다. 난 진짜 사 먹는 음식 못 먹겠어요. 엄마 밥이 훨씬 맛있잖아. 근데 맛도 없는 걸 비싼 돈 주고 왜 사 먹어요? 어이구, 말이라도 고맙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음식 할 맛이 더 나네. 아버지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엄마 밥이 제일 좋으시죠? 너보다 내가 내 엄마 음식에 더 오래 길들여진 사람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 회사 다닐 때 회식하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야, 내가. 맞아요. 외식이야 안 하면 그만이지만 회식도 회식이고 회사 식당 밥이 너무 맛없어서 괴로워 죽겠어요. 학교 때 급식도 정말 싫었는데 다들 그냥 잘 먹는 걸 보면 내가 확실히 엄마 때문에 입맛이 까다롭긴 한가 봐요. 엄마 밥 맛있다고 해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입이 그렇게 까다로워서 누가 마누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 솜씨 좋은 마누라 만나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수키 씨는 회사 식당 밥이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툴툴거리는 아들을 보며 아들이 모쪼록 금식 잘하는 며느리감을 데려와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아들은 음식을 잘할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잘할 마음도 없어 보이는 며느리를 데려온 겁니다. 요즘 어디 딸이라고 집에서 살림 가르치는 집도 없거니와 수키 씨 며느리는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집에서도 귀여움만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할 줄도 모를 뿐만 잘할 마음도 없으니 수키 씨가 보기엔 며느리는 음식이라는 걸 거의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수키 씨 집에 올 때마다 수키 집 냉장고를 싹쓸이하다시피 쓸어가서는 밥만 겨우 해서 먹는 것 같고 반찬 떨어질 때쯤이면 와서 또 그렇게 싹 쓸어가고 그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역시 엄마 반찬이 최고야. 엄마 반찬 없으면 내가 밥을 못 먹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이 사람 입맛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어머님처럼 못해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맛있게 먹는다니 음식 할 맛 나서 좋긴 한데 엄마가 반찬을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도 하나씩 배워두면 좋지 않겠니? 제가요? 근데 제가 진짜 음식을 해본 게 거의 없어서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나도 뭐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야.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한 것도 많거든. 그런 걸로 골라서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게. 아유, 엄마, 수인이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도 얼마나 바쁜데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잠이나 한숨 더 자는 게 나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요즘 좀 바쁘긴 해요. 바쁜 거 좀 지나고 나면 가르쳐 주세요. 뭘 배워? 그냥 엄마 반찬 이렇게 가져다 먹는 게 최고야. 엄마, 음식은 손맛이지. 아무리 똑같이 배운다고 해도 엄마 손맛을 아무나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수키 씨 반찬을 갖다 먹으며 며느리가 음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수키 씨도 잘 알고 있지만 아들 며느리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수키 씨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다 뿐이겠습니까? 아들 며느리가 오기로 한 날이면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두 손 무겁게 잔뜩 장을 봐와서 하루 종일 음식하기 바쁘답니다. 새벽부터 그러고 있으면 마음과 달리 몸은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음식하다 말고 방에 들어가 한참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본 수키 씨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아들 밥 해먹이다가 병나겠다. 당신도 이제 60대야. 나이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이게 벌써 병인 거지.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 싱싱한 재료가 보이면 사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을 만드는 거야. 애들 한 번 올 때마다 걔네들 1, 2주 먹을 음식을 다 해주려고 하니 그렇지. 지들이 알아서 잘 먹을 텐데 뭘 그렇게 다 해주려고 해. 당신 몸 생각도 하란 말이야. 내 몸 아끼자고 자식 몸 해롭게 해요. 내 반찬 없으면 사 먹거나 시켜 먹거나 그럴 게 빤한데 어떻게 그래? 젊은 애들이 사 먹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고 답답하면 지들이 해 먹기도 하고 그러겠지. 당신이 그렇게 계속 챙겨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거 만드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당신은 몰라요. 애들 해주면서 우리도 맛있게 먹는데 뭘 그래. 그렇게 음식 할 때마다 힘들어 하니까 그러지. 만날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허리에 무리하는 건 다 하고 있잖아. 그럼 당신이 장 보러 같이 좀 가면 되겠네. 그죠? 다음부턴 당신 데리고 시장에 가야겠다. 하여간 못 말려.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냥 두고 보긴 하는데 그러다 몸 상해. 수키 씨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며 가리지 않고 뭐든지 골고루 잘 먹으니 좋고 또 아무래도 집밥이 사 먹거나 시켜 먹는 것보다 몸에도 훨씬 좋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 칠순잔치에 수키 씨 부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사돈이 수키 씨보다 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칠순이나 된 줄은 몰랐죠. 하기야 수키 씨도 칠순이 머지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안사돈 칠순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바깥사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외출하기를 꺼려하신다고 안사돈 칠순잔치도 사돈댁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연회룸에서 출장 뷔페 불러서 한다고 했습니다. 애들 결혼시킬 즈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셨는데 부쩍 더 그러신 것 같아서 바깥사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키 씨는 뷔페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출장 뷔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꽤 호사스럽고 럭셔리한 출장 뷔페로 돈 좀 썼겠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돈댁이 수키 씨네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긴 합니다. 게다가 며느리 큰오빠가 변호사라서 벌이도 좋다고 들었는데 돈이 좋구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엄청 부럽다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수키 씨랑 남편도 둘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만큼의 형편은 되니 그 이상은 필요도 없다 싶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 부러울 것도 없는 겁니다. 남편도 수키 씨도 둘 다 원체 무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호사스러운 음식들 즐기는 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잔치상이었습니다. 사돈 축하드려요.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안사돈 덕에 호강한다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애를 너무 응석바디로 키워서 부족한 게 많은 앤데 항상 예쁘게 봐주시는 것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애교도 많고 예쁜 며느리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참, 제가 애들 집에 갔다가 사돈이 해주셨다는 반찬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반찬을 늘 그렇게 갖다 먹어서 어떡해요? 제대로 할 줄 아는 음식 하나 못 가르쳐서 보내서 면목이 없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얼굴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면서요. 아유, 세상에 말씀도 참 너무 감사하게 해주시네요. 그래도 그렇지. 지 엄마 생일에도 음식 못한다고 이렇게 출장 뷔페나 부르는 철딱선이에요, 저희 애가. 뭐 어때요? 요즘 애들 다 그런 거죠. 불러 먹는 음식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네요. 이렇게 잘하는 집 고르는 것도 능력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효도 아니겠어요? 수키 씨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키 씨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안사돈이 자기 딸 흉을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사돈도 일을 하던 사람이라 집안 살림을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어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딸이니 앞으로도 뭐 시키지 말고 잘 봐달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니 좋은 생각만 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안사돈 칠순 잔치를 잘 즐기다 왔답니다. 한 번은 아들 며느리가 오기로 한 날 수키 씨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절 바뀌는 시기에 모임 약속이 연달아 잡혀 일주일 내내 외출을 했더니 무리가 됐던지 꼼짝을 못하겠고 밥도 하기 싫어서 하루 이틀 누워만 있었던 겁니다. 며칠 그렇게 쉬고 나니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는 아니고 나아지던 참이긴 했는데 장 봐서 음식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수키 씨는 마침 아들 며느리도 오는 날이니까 배달 음식 괜찮은 걸로 하나 시켜 먹자 싶었죠. 아들 며느리는 수키 씨 몸 상태를 보더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수키 씨는 몸 아픈 건 싫어도 그런 걱정 듣는 건 또 안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놓은 음식이 없다고 하니 대번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겁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른 날 와도 되는 건데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럴까도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별말 안 했다. 괜히 걱정할까봐 그러기도 했고. 걱정해야 되죠. 아니, 그래도 괜히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무리하실까봐 그러죠. 그러게요. 좀 누워 계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둘 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툭 떨어지던데 수키 씨는 그 소리가 수키 씨 몸 아픈 걸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해놓은 음식, 그러니까 지들이 쓸어갈 음식이 없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 못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독였고 배달 음식이라도 맛있는 걸로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럼 중국집에 요리 몇 개 시키자고 해서 식사 메뉴를 제외하고도 요리만 3개나 시킨 겁니다. 너무 많지 않냐고 했더니 남는 건 지들이 싸간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이 왔는데 먹던 거 싸가면 좀 그러니까 수키 씨 집에서 같이 먹을 것 좀 덜어놓고 애들 줄 것도 따로 싸두려고 하는데 요리마다 반 이상, 반이 뭡니까? 3분의 2 정도씩은 다 지들 싸갈 거라고 빼놓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 형편이 좀 안 좋거든요. 외식 못한 지도 꽤 됐고 중국집 같은데 시켜 먹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에휴. 이거 싸가면 며칠은 먹겠다. 엄마 반찬 없어도 이거라도 가져가니까 다행이네. 수입은 빤한데 요 몇 달 추가 지출이 좀 있었거든요. 몇 달 그러고 나니까 당장 먹는데 쓰는 돈을 제일 줄여야겠다 싶은 거예요. 엄마 반찬 얻어먹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뭐. 음식 덜어놓으면서 아들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하며 한숨을 쉬길래 수키 씨는 애들 갈 때 둘이 외식이라도 하라며 며느리에게 30만 원 넣은 봉투를 하나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과 수키 씨의 생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생일이 수키 씨 생일보다 사흘이 빨라서 아들 태어난 이후로 수키 씨 생일은 늘 아들 생일과 함께 챙겼던 겁니다. 생일은 당겨 지내는 거지 늦추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아들 생일에 가족들 모여 식사를 하면서 수키 씨 생일도 같이 축하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생일은 좀 썰렁하게 보내게 되는 것 같긴 했지만 사흘 걸러 또 외식을 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날짜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말입니다. 이번에도 아들 생일에 맞춰 같이 외식을 했고 밥값은 수키 씨 내외가 냈습니다. 아들과 수키 씨 생일을 같이 축하하는 자리이긴 한데 매년 밥값은 수키 씨 내외가 내왔습니다. 수키 씨 내외야 크게 돈 들어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젊은 애들은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생각에 늘 수키 씨 내외가 냈고 대신 수키 씨 남편 생일에는 아들 며느리가 밥값을 내고 그랬습니다. 아들 선물을 현금으로 주고 나니 아들 며느리는 수키 씨에게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선물로 뭐 받고 싶은 거 없어요? 네, 어머니 뭘 사야 하나 고민하다가 여쭤보고 사려고. 저희는 오늘 어머님 선물 미리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괜찮고 선물도 안 줘도 돼. 니들 마음 다 아는데 뭐 선물을 댔고 생일날 미역국이나 한번 끓여줄래? 엄마는 그거면 될 것 같아. 지난번에 아들 며느리가 형편이 안 좋다고 했던 것도 있고 괜히 애들 부담 지우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수키 씨도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번 얻어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생일 당일 수키 씨는 아침부터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둘 다 출근하는 아이들이니 아침 일찍 다녀가는 건 어렵겠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와서 끓여주려나 지들 집에서 끓인 걸 보온병에 담아오려나 그럴 거면 어젯밤에 올 것이지 뭐 그런 생각들을 혼자 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며느리한테 문자가 오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열었더니 세상에 미역국 기프티콘 하나 달랑 보내놨던 겁니다. 기프티콘에 메시지 남기는 칸이 있어.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뭐 그런 게 적혀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문자로는 기프티콘 하나 달랑 온 거였습니다. 생일 선물로 미역국 한 번 끓여달라고 했더니 기프티콘 보낸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이렇다 저렇다 다른 말 전혀 없이 기프티콘 하나만 달랑 보낸 게 수키 씨는 정말이지 너무 서운하고 괘씸했습니다. 그걸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아들에게 전화를 해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아까 점심때 좀 지나서 내 처가 엄마한테 미역국 기프티콘 하나 달랑 보냈더라. 아들, 엄마가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던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아, 받으셨어요? 엄마, 그 집 미역국 전문점인데 진짜 맛있어요. 전복 미역국으로 보냈을 텐데 꼭 그거 아니어도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걸로 드시면 돼요. 내가 미역국 전문점인 거 몰라서 그래?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이놈아. 수인이가 음식을 워낙 못하잖아요. 끓여봤자 엄마 입에 맞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기프티콘 보내라고 했어요. 세상에 아들한테라도 서운한 마음 털어놓으려고 했던 건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겠다고 한 걸 아들놈이 뒤집어 쓴 건지 며느리가 미역국 못 끓이겠다고 하니 아들놈이 제 딴에 머리를 쓴다고 그러라고 한 건지 아님 처음부터 아들놈이 그러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두 것들 머리에서 나와 최종적으로 수키 씨에게 이딴 기프티콘을 보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키 씨가 그동안 지들 먹이려고 음식 해댄 게 얼만데 미역국 하나 그것도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고까지 했던 미역국 하나 끓여주기 싫어서 기프티콘을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수키 씨는 도저히 그냥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안 되는 거 없는 세상에 인터넷 찾아서 끓이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 설마 내가 미역국 맛없다고 타박이라고 할까봐 그러냐? 엄마도 참, 수인이 그런 거 못해요. 더군다나 출근하는 평일에 어떻게 그걸 해요. 대신 맛있는 미역국 보냈으니까 그걸로 받아주세요. 너 저번에도 그러더구나. 수인이는 그런 거 못한다면서 말이야. 덮어놓고 그러는 게 마누라한테 잘하는 건 줄 아니? 정 그러면 어머니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보내드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기프티콘만 하나 달랑 보내고 말 수가 있냔 말이야. 축하 메시지 뭐 쓴다고 했는데 엄마가 못 보신 거 아니에요. 거기 기프티콘에 보시면 됐다. 알았으니 전화 끊자. 수키 씨한테 그 정도 마음도 쓰기 싫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니 수키 씨도 그것들한테 오만정이 딱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수키 씨가 그렇게 화를 내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는데도 아들놈은 그러고 아무 말이 없고 며느리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수키 씨였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운함이 가시질 않고 분도 안 풀렸습니다. 그것들만 생각하면 괘씸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 온다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이고 들려 보낼 생각에 수산시장까지 갔다 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수키 씨나 수키 씨 남편은 해산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아들 며느리가 잘 먹고 또 해산물이 손질하기도 어렵고 하니 철마다 나는 것들 좋은 걸로만 골라서 정성 들여 해먹였던 걸 생각하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화병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며느리가 수키 씨 집에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또 반찬 떨어질 때가 됐던 겁니다. 아들 며느리는 수키 씨 생일 미역국일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수키 씨는 그것들 먹일 음식이고 반찬이고 간에 만들어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음식이 다 뭐겠습니까? 사실 그것들 꼴도 보기 싫은 지경입니다. 남편도 수키 씨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색은 크게 안 하지만 수키 씨 남편도 서운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가 수키 씨 집에 왔을 때 수키 씨도 수키 씨 남편도 그것들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문만 열어주고 방으로 획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방으로 쪼르르 따라 들어와서 수키 씨를 떠보는 겁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버지, 엄마랑 두 분 싸우셨어요? 우리는 그럴 일 없다. 음식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 냉장고에 챙겨갈 만한 거 있으면 가져가서 니들 집에서 먹어라. 수키 씨는 그렇게 짧게 말했고 아들은 쭈뼛거리면서 거실로 나가더니 이내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냉장고에도 아들 며느리가 가져갈 만한 반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키 씨가 반찬을 해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있던 반찬도 아들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 싫어서 다 먹어치웠고 참치캔 몇 개 넣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지들끼리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가보겠다며 인사하러 방에 들어왔는데 수키 씨는 고개도 안 돌리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전화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나 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겁니다. 수키 씨는 그것들 전화도 받기 싫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문자 메시지로 이러쿵저러쿵 죄송하다 소리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놈이 엄마 무슨 일 있냐? 왜 그러시냐? 몇 번 그렇게 보내다가 며칠 전에 드디어 혹시 미역국 기프티콘 때문에 그러시냐 하면서 미역국 얘기를 꺼내더라만 그게 다였습니다. 잘못된 게 뭔지를 모르는 건지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건지 수키 씨는 이제 그런 것도 상관없다 싶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난 것 같은데 그것들 해줄 음식 장만을 안 하니까 수키 씨는 너무 편한 겁니다. 수키 씨랑 수키 씨 남편 둘이 먹을 음식 하는 건 그리 힘들지도 않습니다. 몇 끼새 반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한 반찬 해먹는 건 재미죠. 아들 며느리 줄 음식 만드는 건 노동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들 일해서 2주 먹을 음식을 한꺼번에 했던 셈이니 노동도 보통 노동이 아니고 고장 노인네 둘이 살면서 식비는 또 얼마나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수키 씨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노동에 수키 씨의 소중한 몸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키울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며 키웠지만 그걸로 생색 낼 생각 같은 건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 할 일 잘하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 역할하며 살면 그걸로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키 씨는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 친정 부모께 할 도리하고 효도하는 모습도 보이며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수키 씨 아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키 씨는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아들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곧 남편 생일인데 남편 생일을 계기로
아들 며느리가 수키 씨 마음을 돌려보려 하는지 며느리가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며 연락이 온 겁니다. 수키 씨는 남편에게 그것들 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며느리에게 할 말을 다 정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아들놈이 수키 씨에게 전화를 바리바리 해대길래 수키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곧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저희가 식사 대접 근사하게 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고 싶으니 다음에 보기로 하고 식사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은 잘 받으마. 먹고 싶은 게 있으니 거기 식사권 니들이 좋아하는 기프티콘으로 보내거라. 수키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수소문해서 아주 비싸고 아주 음식 잘하는 뷔페 식당을 고심해서 골랐습니다. 인당 20만 원짜리 뷔페 식당을 콕 집어서 거기 식사권으로 2장 보내라고 아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놓고 나니 수키 씨는 아주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이라도 상관없고 그것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냈든 말든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수키 씨는 남편 생일에 둘이 그 뷔페 식당에 가서 배 터지게 먹으며 실컷 기분 내고 와서 한참 동안이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진작 이러고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배 두드리고 있는데 아들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보기 싫다고 하니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거기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우리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됐다. 그럴 것 없다. 너희도 니들끼리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엄마, 서운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냥 보기 싫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뭘 어떻게? 니들 좋아하는 기프티콘으로 생일도 때우게 해줬고 각자 그렇게 할 도리만 하면서 살면 된다. 그럼 이번 주말에 집에 갈까요?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는데 반찬 얻어갈 생각으로 온다는 거면 나서라. 나 이제 니들 반찬 해주는 거 안 할 거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도 하지 마.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해요? 너희 수인이 반찬 같은 건 못해도 반찬 잘하는 집은 잘 고를 테니 그렇게 살 궁리해서 살아.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다. 수키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아들 목소리가 들려도 무시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수키 씨는 앞으로도 그렇게 아들 며느리에게 받을 건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자식들 위하는 마음으로 해다 바쳐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수키 씨에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보인다면 수키 씨 마음이 언젠가는 조금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수키 씨는 아주 오래오래 두고 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해주던 걸 이제는 수키 씨 자신과 남편을 위해 충분히 쓸 생각입니다. 마음도 시간도 돈도 모두 말입니다.